조선 땅에 간 나아들이 피를 토하고 살덩이가 터져 죽는 꼴을 반드시 지켜보게. 그의 피부치를 기억하지. 내가 꼼짝 말고 거기 있으라 그러지 않았으면. 가족과 함께 탈북했지만 한국이 거절했다. 눈앞에서 가족이 몰살당하고 그는 한국을 증오하게 됐다. 2005년 영화 태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한국은 탈북자를 눈 가린 채 북으로 돌려보냅니다. 심지어 살인범으로 몰아붙이고 북한에 넘겼습니다. 이건 영화보다 훨씬 더 냉정한 현실입니다. 주인공 C는 북한에서 탈출한 청년입니다.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망명하려 했지만 남한 정부는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눈앞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해적이 되어 한국을 향한 복수를 준비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액션 블록버스터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탈북자를 외면했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무고한 이들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영화는 이 질문을 2005년도에 먼저 던집니다. 하지만 10년 뒤 그 경고는 현실이 됩니다. 2019년 2명의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고 한국 해군에 구조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단 5일 만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합니다. 그들은 포송줄에 묶인 채 눈이 가려진 상태로 군사 분계선을 넘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도, 수사도, 변호인 접견도 없었습니다. 오직 북한의 주장과 추정에 근거한 일방적인 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송된 탈북 어민 중 최소 1명은 북한에 도착한 뒤 총살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 국회 정보위와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북한 정권에 의해 처형되었고 그 말은 곧 대한민국이 사실상 이들의 사형 집행에 협조한 셈이죠. 시민단체와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언론은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인권단체는 국제사회에 호소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됩니다. 그는 부유물을 의지해 표류 중이었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그를 쏘고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에게 월북 낙인을 찍었습니다. 고인은 증거도 없이 월북으로 몰렸고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엔 전혀 달랐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금관산 관광 중 우리 국민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그때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중단했고 북한에 공식 항의합니다. 사과와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남북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을 죽인 책임을 묻지 않고는 어떤 협력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게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달랐습니다. 국민이 총에 맞아도 조용했고 탈북자가 죽게 되어도 눈을 감았습니다. 탈북자는 북으로 보내고 국민은 죽어도 방어하지 않는 나라.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현실에선 피해자들이 외면당하고 가해자는 감싸집니다. 그런데 이걸 평화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보는 늘 말합니다. 우리는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하지만 그 평화 통일이라는 말 속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가해자와 손잡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간 수십만 명의 북한 인민은? 고문당하다 사망한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강제 수용소에서 굶어 죽고 있는 이들, 그들은 그냥 조용히 묻히는 게 평화입니까?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고문, 처형을 이미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일부 정치 세력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침묵하면서 일본 과거사에만 분노하는 진보의 이중잣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북한이 수용소 학살을 부정한 채 통일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 과거는 접자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건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면서 통일을 요구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의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책임 없는 통일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인 침묵의 사회일 뿐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탈북자를 강제 북송했고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됐지만 진실을 감췄습니다. 이제라도 이 사건들은 반드시 재조사되어야 합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누가 어떤 판단을 했고 왜 그렇게까지 북한을 감싸는지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북송 어미 사건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진상규명이 아닌 정치적 침묵 속에 방치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같은 비극을 반복할 겁니다. 정권을 초월한 진실의 책임자를 찾기 위해 특검이 필요합니다. 특검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묻는 최소한의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태풍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어떻게 외면하는지 보여주는 진짜 다큐멘터리였죠. 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문하고 총살하고 수용소를 운영합니다. 변한 건 한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교하게 외면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그 외면의 결과는 탈북자 북송, 국민 피살, 피해자의 침묵, 가해자와 통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날 눈을 가린 채 포승줄에 묶여 북구로 끌려간 그 사람의 시선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의 편인가?